봄이 되면 가슴이 저려오시는 분 계십니까? 늙어서도 잊히지 않는 그 사람의 얼굴이 벚꽃잎처럼 흩날리는 봄바람에 떠오를 때의 그 아련한 마음 아시겠습니까? 순례 할머니는 매년 이맘때면 창가에 앉아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낡은 저고리를 여미며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광주리에 떡을 담아들고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순례는 그 꽃잎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들었다가 다시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또 한 해가 왔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데 멀리서 낯선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그 발걸음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순례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순례냐?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석준이었습니다. 젊은 날 벚꽃 아래에서 약속을 주고받던 그 사람. 전쟁과 기근으로 헤어진 지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순례는 손에 쥔 광주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광주리가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석준 서방님, 어떻게 여기로?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준은 주름진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늙어서야. 발이 저려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석준의 눈빛에 스민 세월의 무게가 순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요?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준의 손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 온기가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순례의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젊은 날 석준이 준 비녀가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비녀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다 촛불이 일렁이는 그림자를 보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웃 영감댁이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어제 느티나무 아래서 이상한 노인을 봤다는 소문이야. 너 아는 사람이냐? 순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지요. 영감댁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후회 말고 이야기 나눠봐라. 인생이 짧다.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알잖아. 순례는 고개를 저었으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처럼 마음도 흩어질 듯 했습니다. 비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순례는 손가락을 오므렸다. 며칠 후 석준은 순례 집 문 앞에 벚꽃 한 송이를 놓아두었습니다. 순례는 그 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꽃잎을 만지작거리다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짓은 왜? 꽃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물동이에 꽂았습니다.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작은 댁이 손주를 데리고 들렀습니다. 할머니, 이 꽃 어디서 났어요? 예쁘네요. 순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데려왔단다. 봄바람이. 하지만 속으로는 젊은 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석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꽃 마음에 들었나?
술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오. 늦었소. 하지만 문틈으로 석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술래는 문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술래는 우산을 들고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비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습니다. 석준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비 맞고 뭐하시오? 술래가 물었습니다. 석준은 젖은 옷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기다렸다. 둘은 느티나무 아래로 피했습니다. 빗소리가 나뭇잎을 두드렸습니다. 잎사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그때 왜 떠났소? 편지 한 장 없이. 술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쟁이 나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네. 돌아오니 내가 시집갔다는 소식을. 술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거짓이었소. 아버님이 강제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비가 얼굴에 튀었습니다. 석준이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술래는 받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등줄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석준은 매일 술래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작은 선물, 과일이나 떡을 놓아두었습니다. 술래는 그걸 보고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선물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떡이 흙에 뒹굴었습니다. 영감댁이 그걸 보고 말렸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 그 늙은이 진심인 것 같던데. 술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날 밤 술래는 옛날 편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석준이 보낸 편지가 몇 통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보낸 하지만 도착하지 않은 편지들. 이게 왜 이제야? 편지를 읽다 술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편지에는 석준의 고통과 사랑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지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후 술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석준을 찾아갔습니다. 이 편지들 왜 말 안 했소? 석준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도착 안 했나? 그때 우체가 엉망이었지. 둘은 함께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작은 댁에 손주가 달려와 꽃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꽃. 석준과 술래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잠시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술래는 석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행복이 너무 늦었소. 석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춤을 췄습니다.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술래 할머니가 호라비와 몰래 만난다더라. 영감댁이 걱정하며 왔습니다. 소문이 안 좋다. 조심해라. 하지만 영감댁은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만나 따졌습니다. 너희들 왜 남의 사정을 함부로 입에 올리나? 술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감댁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술래는 그 소식을 듣고 영감댁을 찾아갔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왜? 영감댁은 웃었습니다. 친구잖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야. 술래는 석준을 만나 소문을 말했습니다.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탓이네. 떠날까?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와서 또 헤어지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술래는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밤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석준이었습니다. 괜찮나? 술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밤 둘은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준은 전쟁 중 겪은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을 잃고 나 혼자 살아남았네. 매일 밤 그 아이 꿈을 꾸네. 술래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홀로 자식을 키웠소. 그때마다 서방님 생각이 났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촛불이 꺼져갈 무렵 석준이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겠나?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용서했소. 하지만 다음 날 석준이 병이 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작은 댁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요. 술래는 서둘러 석준 집으로 갔습니다. 석준은 누워서 미소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약탕 냄새가 방에 가득했습니다. 석준의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술래는 매일 약탕을 지어 들고 갔습니다. 탕약을 끓이는 불꽃 소리가 조용한 집을 채웠습니다. 이 약 먹고 일어나시오. 석준은 약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 덕에 행복했다. 마을 소문은 여전했지만 술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감댁이 도와주었습니다. 소문쯤이야. 내 행복이 중요하다. 술래는 석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닥에 쌓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벚꽃이 지네. 석준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술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년에도 피겠지요. 하지만 석준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석준은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술래는 관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꽃잎이 창틈으로 날아들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술래는 그 소리를 듣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듯 했습니다. 영감댁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술래는 벚꽃 한 송이를 석준 가슴에 놓았습니다. 꽃잎이 가슴에 안착하는 느낌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서방님, 후회 없이 가시오. 장례가 끝난 후 술래는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속삭였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습니다. 술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풀잎이 발에 스치는 느낌이 상쾌했습니다. 작은 댁의 손주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꽃이 졌어요. 술래는 웃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필 거란다. 인생처럼 마음의 상처는 가벼워졌습니다. 석준과의 마지막 날들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술래는 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빛이 여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늙어서 다시 만난 인연 때로는 아픔을 주지만 결국엔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후회로 가득한 마음이 용서로 풀어질 때의 그 자유로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잊힌 얼굴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지혜의 등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